안녕하십니까, 뉴헤드 미자입니다.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이네요. 세월이 빠릅니다. 뭐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게 월요일이 시작되면 어느샌가 또 모르게 주말이 다가오고 이렇게 살다가 나이만 먹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헌병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은 고물장수. 이거 약간 이해하기 힘들어. 헌병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은 고물장수. 이거 설명을 해드려야 잘 생각해보세요. 재밌습니다. 재미없나? 아무튼 숙제하겠습니다. 자, 처음 뉴스. 주택시장 40년 만에 가장 큰 판매 부진. 자, 주택시장이 잠잠해지면서 거의 40년 만에 가장 큰 판매 부진을 촉발했습니다. 코로직 엔젯의 새로운 주택 차트팩에 따르면 올해 2월까지 6만 859건의 부동산이 판매되었으며 이는 1980년 10월 이후 12개월 동안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2월에는 약 4,100건의 판매가 있었는데 이는 198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였으며 작년 동기보다 16% 더 많은 매물이 있었습니다. 코로직 엔젯의 수석 부동산 이코노미스트 켈빈 데이비스는 수치가 최근 금리 인상과 엄격한 대출 규정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업률은 여전히 낮기 때문에 매도를 서두르는 공급업체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금융 확보한 구매자들은 매물이 풍부하고 가격 하락하는 상황에서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처음 구매자가 철수 있고 여전히 떨어지는 가격.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지금 여기도 지금 헛소리 삑삑 되는데 실업률이 여전히 낮기 때문에 실업률이 낮긴 개뿔이 이걸 낮다고 해야 되나? 제가 얘기 들었잖아요. 풀타임을 쪼개서 파트타임을 여러 명 쓰면은 하나 잘라서 3명이 생기지. 이걸 실업률이 낮다고 봐야 되나? 아무튼 주택시장이 40년 만에 가장 큰 부진을 갖는데요. 이거는 당연한 결과고 이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10년 올랐다가 10년 주기설이 그래서 IMF 때 망가지고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 때 또 망가지 한 10년 됐죠. 그래서 이게 원래 2018년에 망가졌어야 되는데 이게 그때 떨어졌어야지 한번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면서 이래서 이게 계속 장기적으로 완만한 상승 곡선을 만드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2018년 19년도에 정말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아지고 있었고 그때 당시 GV 공시 가격의 10% 미만 정도 팔렸었어요. 실질적으로. 근데 이게 떨어질랑 말랑 쪼물락 하다가 이게 난 떨어지겠구나 생각하고 저는 준비를 이빠이 다 해놓고 있었는데 2020년에 코로나 터지면서 다 작살났고 했는데 이게 유동성 자금이 풀리면 그때는 이거는 정부 탓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전 정부 탓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건 누구나 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돈을 풀을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전 욕하지 않는데 이 돈들이 이제 좀 적당히 풀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풀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 돈들이 자산 가치로 다 갔습니다. 그러면서 떨어졌어요. 10년 만에 떨어졌어야 될 부동산들이 자산 가격들이 그냥 또 올라버린 거예요. 주춤주춤 하다가. 그러면서 훅 떨어졌다가 올라갔어야 되는데 완만히 오르는데 완전히 코로나 기간 동안 한 10년치를 또 훅 올라가 버린 거야.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많이 올라간 곳은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뉴질랜드 같은 경우 오클랜드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제일 위험하다. 상대적으로 크라이처치는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분위기입니다. 이 분위기에 타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오늘도 연준에서 0.25 좀 물가 상승률 못 잡는다고 지금 또 0.25 베이비 스텝으로 올라갔죠. 낮추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낮추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렇다. 이제 4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고 그리고 또 미국이 지금 불안합니다. 지금 오늘도 달러가 지금 애매한데 지금 또 하여튼 지금 너무나 급박하고 지금 상황들이 한치 앞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들 조심하셔야 되고 오늘도 제가 운영한 단톡방에서 얘기 드렸지만
뭐 기회는 있습니다. 저도 오기 때문에 지금 이럴 때 괜히 할부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정말 집을 제가 있는 거 가지고 집을 융자도 사시고 싶다면은 지금 융자 같은 건 다 없애시고 좀 주변을 좀 정리하시고 정말로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는 그런 현명한 뉴질랜드에 사는 한국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한국인이라고 얘기되나? 아무튼 민 실장의 구독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다음 뉴스. 이게 되게 신기한 얘기인데 뉴질랜드인들은 작년에 사상 최대인 2천만 달러를 사기당했습니다. 사이버 보안 고문이 사이버 범죄가 더 교묘해지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지난해 사기꾼들이 뉴질랜드인들로부터 기록적인 2천만 달러를 빼돌렸습니다. 서트 엔젯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금전적 손실은 전년 대비 19% 증가하여 1년 동안 고문에게 보고된 가장 큰 손실이 있었습니다. 서트 엔젯에 보고된 8,160건의 사건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 세 가지 온라인 피해 방법은 피싱 및 자격 증명 수집, 사기 및 무단 액세스 사례였습니다. 보고된 사기 및 사기 건수는 전년도에 비해 21% 증가하여 보고된 전체 재정적 손실의 86%를 차지했습니다. 서트 엔젯 국장인 로프는 사이버 범죄자들이 더욱 교묘해짐에 따라 온라인 사기 및 사기로 인한 손실 금액이 특히 더 걱정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이들은 상당히 큰 기업이다. 그들은 기업처럼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기술의 무게를 가지고 있고 자체 연구비 개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기꾼들이 무지하게 공부해요. 진짜 사기꾼들이 머리가 진짜 좋아요. 예. 유전 사람들이 그들의 돈이나 개인 정보로부터 가장 잘 속일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그런 다음 캠페인을 활용하는 데 사용할 것입니다. 계속되는 전투다. 사기꾼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데. 예, 진짜 머리가 좋아야 돼, 사기꾼들이. 근데 이게 유전처럼 이게 순수한 사람들이 사는 데는 정말 뭐 노다지지 노다지. 근데 한국 사람들은 잘 안 당해. 왜냐고요? 영어가 안 돼. 전화도 잘 몰라. 저도 막 얘기가 바빠 죽겠어. 전화 막 오면은 뭐 얘네들은 또 설명이 많아. 이게 뭔가 이게 납득이가 나타나야 되니까 뭐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또 전화 받으면 막 바빠 죽겠는데 딴 전화 그거 가지고 너 이메일 보내 뭐 이러면은 솔직히 안 보거든요. 잘 쓸데없는 거거든. 그리고 우리 엄마 같은 경우는 전화 오면 sorry, I'm no English, sorry 하고 끊어버리니까 뭐 안 돼. 절대 안 나. 근데 이게 여기서 문제가 이제 좀 영어를 애매하게 하시는 분들. 좀 뭐 한국 분들이 잘하는 사람도 계시겠지만 대부분들이 좀 애매하게 하거든. 또 듣다 보면 이게 뭐 들어줘야 될 것 같고 막 듣다 보면 이제 넘어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모르면 끊어야 돼. 그리고 요즘은 그냥 이메일로 보내 제일 편해요. 이메일로 보내. 그리고 그렇게 나한테 이렇게 중요한 전화 올 일이 없어. 그렇지 않아? 우리가 영어로 된 중요한 전화가 많이 올 때가 뭐가 있어. 그렇잖아. 그냥 넘어가요. 예, 그럼 돼요. 예. 아무튼 뭐 좀 안 됐다. 예, 이렇게 또 카드 하면. 근데 저도 사기당한 적 있다. 뭐 큰돈에. 요즘은 카드 잘 보셔야 돼요. 이게 그 앱이나 근데 결제한 금액이 아닌데 매달 이렇게 요즘 지능화된 범죄들에서 10불씩 계속 빼가는 거야. 티 안 나게. 그런 거 있어요. 진짜로.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튼 그런 게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큰 돈 만들거든요. 아무튼 뭐 저희 또 민실장 구독자분들은 똑똑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안 넘어가려고 하고 있지만 영어 잘하셔도 그냥 그런데 전화 오면은 sorry, I'm no speak English, no English 그냥 no English 하고 끊어버려. 그냥 이메일 보내 이메일, send to 이메일 하면 돼. 예. 얘기했잖아. 잘 중요한 전화 안 온다고. 우리한테 영어로 된 중요한 전화 잘 안 온다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자, 마지막 뉴스. 생활비 상승으로 가계 예산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이코노미스트가 말했습니다. 가계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으로 예산에 타격을 입으면서 일주일에 $150를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ASB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예산이 충돌이 되고 있으며 생활비 상승과 모기지 지불 증가로 인해 극심한 압박을 받고 있는 반면 소득은 더 이상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석 경제학자
마크 스미스는 현재 지출 패턴이 광범위하게 유지된다면 비용 상승이 계속해서 가계 예산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평균 지출 증가액을 계산하여 모기지 지불급으로 주당 $50, 식비 $30, 교통비 $20, 일반 주택 비용 $30, 자파 비용 $25로 구성했습니다. 스미스는 부채가 가장 큰 부담감으로 인해 추가 비용이 고르지 않게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가정이 현재 월급을 받기 위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또 한 해 상당한 비용 증가로 인해 예산 압박이 가중될 것입니다. 근데 아무튼 그럼 또 좀 더 읽어드리면 다른 사람들은 더 높은 비용에 대처할 것이지만 신용카드 청구서 관리하기 위해 약간의 삭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일부 가정 특히 부채가 적고 저축이 많은 가정은 괜찮을 것입니다. 근데 뭐 부채가 적고 저축이 많은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될까요? 근데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그 이자가 올라가면은 융자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물가도 상당합니다. 지금 진짜 많이 올랐어요. 예, 진짜 슈퍼 가서 사면은 살벌해요. 진짜 유젠드 물가치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살벌한데, 근데 참 보면 또 많이 써. 사람들이 보면 식당이고 뭐 가시면 아직도 많이 써요. 근데 저도 참 이게 뭐라고 얘기하기 그렇지만은 쓰기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튼 뭐 근데 지금 얘기 드렸지만 얼마 전 45,000명이 지금 파이낸스를 디폴트 나고 있고 못 갚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 조금만 붙이면 45,000명 이제 10%가 지금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무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생활비 줄이고 이 융자도 잘 내야 되고 벌이는 줄어들고, 아무튼 뭐 쉽지 않은 세상이네요. 예, 집값도 떨어지고 하니까 뭐 항상 이제 말씀을 대비하라 했지만 뭐 어쩔 수 없죠. 제가 그래서 항상 공부해야 된다. 이 돈의 원리를 알아야 된다고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못하고 뭐 안 하는 건데 바쁘니까 또 공부하기 쉽지 않죠. 예, 아무튼 그렇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 직격탄이 날라올 것 같아서 제가 미리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하여튼 미래에 대한 좀 생각은 좀 이렇게 전망은 좋지 않을 것 같다. 예, 그러니까 좀 이게 이제 시작이라서 아직까지는 시작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저도 느끼기에는 이제 뭐 시작된 사람도 있겠지만 안 된 사람들이 아직 많아요. 그러니까 좀 진짜 대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앞으로 좀 1, 2년 쉽지 않을 것 같다. 최소. 예, 그러니까 대비 잘 하시고요. 뉴질랜드에서 사시는 분들 또한, 한국에서 사시는 분들 또한 다들 대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아무튼 뭐 제가 또 뉴스 이렇게 해서 만들어 드렸는데, 또 이제 금요일이고 주말이 다가오니까 잘 좀 쉬시고, 또 그래도 또 열심히 일해야 되지 않을까요? 뭐 항상 뭐 낙관을 할 수 없으니까. 예, 그래도 긍정적인 생각으로 항상 열심히 살아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무튼 예, 항상 뉴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좋은 뉴스가 나오면 또다시 좋은 정보로 만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